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JYJ 팀의 발표를 맡은 유인재입니다. 네, 저희 팀의 프로젝트명은 Fault Tolerant Automotive Network Platform인데요. 아마 제목만 들으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자동차용 전자장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의 가치의 15%에서 20% 정도가 장비가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자동차 내 전자장비의 중요도와 복잡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차량용 전자장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ECU입니다. ECU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차량 제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ECU와 ECU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차량 내 전자부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폭스바겐의 고급 세단인 파에톤의 경우에 최소 70개의 ECU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ECU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약 2,000개의 와이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선의 무게만으로 64kg이 된다고 하니까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ECU 마켓 사이즈를 보시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마켓 사이즈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ECU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ECU를 개발하는 것인데 저희만의 피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차량용 ECU 소프트웨어를 수행시키는 ECU가 오동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ECU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고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ECU들 간의 네트워크가 옛날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좀 더 고성능 네트워크를 제안을 해서 배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오류에 강인한 형태의 ECU 하드웨어 플랫폼을 설계하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수행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ECU 플랫폼들 간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테라 FPGA로 구현한 데모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ECU 플랫폼 개발한 내용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오류에 강인한 피처를 넣은 방법 그리고 고성능 네트워크를 제안한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알테라 FPGA로 구현한 결과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ECU 플랫폼 개발인데요. ECU 플랫폼의 핵심 컴포넌트는 사실 범용적으로 쓰는 인베디드 보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프로세서 외에 다양한 액추에이터나 센서와 연결되는 페리퍼럴 인터페이스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프로세서와 페리퍼럴 인터페이스 사이에 시스템 버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ECU 보드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키 컴포넌트를 모두 갖춘 저희만의 ECU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그것의 플랫폼 블락 다이어그램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프로세서는 저희는 이제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32비트 프로세서 코어 A를 이용하였는데요. 왜 이제 알테라의 HPS나 니아스 프로세서를 쓰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 폴트 톨러런트한 아키텍처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내부 RTL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P를 사용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코어 A 베이스로 플랫폼을 설계를 하였고 iSquareC, UART, SPI 등 다양한 페리퍼럴을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차세대 차량용 네트워크로 이더넷을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더넷 컨트롤러를 설계하여서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직접 설계한 이더넷 맥은 100Mbps급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더넷 맥도 다 알테라 IP가 있는데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 이것도 역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새로운 피처를 넣기 위해서 직접 설계하여서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부 디지털 서킷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부터 맥까지 다 만들어서 알테라 FPGA로 검증을 다 해도 실제 이더넷 통신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랜 케이블로 통신을 하려면 아날로그 트랜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것을 만들 역량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알테라 FPGA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맥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면서 스탠다드에 정의된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를 맞추면 상용 파이 IC와 그대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탠다드 맞춰서 설계를 진행했고요. 결국 그 DE1 이 콘테스트에서 제공해준 DE1 SoC 보드에 있는 마이크렐 파이 IC와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ECU 플랫폼을 FPGA상에 구현을 하고 이것을 DE1 SoC 보드상의 마이크렐 파이 IC와 연결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DE1 SoC를 보면 파이 IC는 하드 프로세서 시스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PGA 유저 로직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제 또 많은 공부와 실험이 필요했는데요. 결국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Run IO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QSys에서 잘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HPS 인터페이스를 유저 로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를 잘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바로 C 프로그래밍을 해라 라고 하면은 솔직히 개발자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범용적으로 쉽게 쓰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고민을 하다가 FreeRTOS라는 리얼타임 OS를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팅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FreeRTOS는 가장 유명한 리얼타임 임베디드 OS 중에 하나로서 멀티태스킹 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가장 큰 장점은 상용 제품에 집어넣어도 로열티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FreeRTOS를 포팅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FreeRTOS 상에 이제 프로세서 디펜던트한 어셈블리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아키텍처에 맞게 수정을 해서 FPGA에 올려서 잘 검증해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은 FreeRTOS API를 이용하면 이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보여드릴 데모가 이것인데요. RC카를 컨트롤하는데 알테라 FPGA 상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ECU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그 위에 FreeRTOS를 올려서 그 위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멀티태스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의 태스크가 멀티태스킹이 되는데 첫 번째 태스크는 태블릿 PC와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태스크이고요. 이 태스크가 돌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맥 IP와 그 다음에 FPGA 보드상의 파이 IC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충돌 감지이고요. 세 번째 태스크는 UART를 이용해서 차체를 제어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데모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ECU 플랫폼 하나를 이용한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제 이더넷 패킷을 날려주면 이 무선 공유 차에 탑재된 무선 공유기가 받아서 이 이더넷 랜 케이블을 통해서 저희 ECU 플랫폼에 커맨드를 날려주고 있고요. 이 뭐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충돌을 감지하면 멈추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다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뭐 기존에 있는 그냥 시중에 파는 임베디드 보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완전히 로열티 프리로 저희가 다 개발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새로운 피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에 강인한 폴트 톨러런트 피처인데요. 폴트 톨러런트와 관련한 뭐 연구나 서적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리던던시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동일한 하드웨어를 여러 개 넣어서 그 중에 일부가 오동작을 하더라도 바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코어 A 프로세서 내부에 집어넣어서 코어 A 프로세서 내부에 더하기, 곱하기, 시프트 등의 많은 연산들을 수행하는 아리트메틱 로직 유닛을 아리트메틱 로직 유닛을 여러 개 넣어서 그것들 중에 한두 개가 오동작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르게 실시간으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피지컬 리던던시를 추가하였고 두 번째로는 ECC인 에러 코렉팅 코드 ECC를 이용해서 코어 A 내부의 레지스터 파일 및 코어 A를 위한 메인 메모리에
에러 코렉팅 코드를 걸어서 이 메모리 내부에 오류가 생기더라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내부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차량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전원이나 고온 환경 등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ECC의 컨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데이터에 ECC 인코딩을 하면 그 추가적인 페리티 비트가 몇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길어진 이 코드 워드를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에 특정한 이유로 비트 플리핑이 일어나더라도 이 페리티 비트와 데이터 사이의 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킴을 프로세서 메인 메모리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메모리는 32비트 위스를 가지고 있고 프로세서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온 데이터를 쓰고 읽어낸 데이터는 바로 프로세서로 가지만 저희는 이것을 위스를 44비트로 늘리고 그러면 12비트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BCH라는 유명한 코드를 걸어서 페리티 비트를 12비트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프로세서에서 온 데이터는 BCH 인코딩을 해서 넣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BCH 디코딩을 해서 프로세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32비트 데이터 중에 최대 2비트 에러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폴트 톨러런스 피처의 효과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 차량용 ECU 네트워크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차량용 네트워크 중 가장 많이 널리 쓰이는 것은 컨트롤러 에리아 네트워크와 플렉스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네트워크는 대역폭이 최대 10Mbps의 느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수많은 ECU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혹은 이러한 스타 네트워크를 스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는 추가적인 스위치 장비를 필요로 하고 배선 역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높은 대역폭의 그 네트워크를 쓴다면 이 토폴로지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가장 널리 쓰이는 이더넷을 차량 내에서 씀으로써 이 네트워크 형태를 스타가 아닌 윙으로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Mbps급 이더넷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100Mbps급 이더넷 IP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ECU들을 링으로 연결해서 기존 네트워크 대비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네트워크의 특징은 추가적인 스위치가 전혀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링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선 문제도 간단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더넷과 차별화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배선 자체를 좀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를 써서 스타 토포로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ECU와 스위치 사이에 1:1 커넥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개의 그 랜 케이블을 까보시면 그 내부에 두 개의 선이 그 1:1 커넥션에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는 스위치가 전혀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선을 두 가닥을 원투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두 가닥을 나누어서 한 가닥은 반시계 방향의 ECU와 연결하고 나머지 한 가닥은 시계 방향 ECU와 연결하는 식으로 랜 케이블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ECU에서 나온 패킷은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무조건 들어오는 패킷은 반시계 방향 ECU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디렉셔널한 링을 구현을 함으로써 스위치 없이 간단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은 이제 나에게 온 패킷이 아님에도 옆에 애들이 서로 보내는 게 다 돌아서 저한테도 다 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대신 각 ECU가 패킷을 전달해주는 장치로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더넷 맥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더넷 맥 with automatic retransmission이라는 맥 AR 유닛을 새롭게 설계를 하였고요. 이 맥 AR 유닛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 들어온 패킷이 만약에 나를 위한 패킷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코어 A 프로세서로 전달하기보다는 이 맥 유닛이 인텔리전트하게 바로 이것을 다른
내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어 A 프로세서에 걸리는 부하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고성능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설계한 Mac AR 유닛을 ECU 플랫폼에 추가를 하였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알테라 FPGA 보드를 이용해서 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CU 플랫폼 하나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ECU 플랫폼 하나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ECU 보드들 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니디렉셔널 링 이더넷이 이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성능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세로축이 Effective Throughput을 나타내는데요. Effective Throughput이란 한 노드가 실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와 나에게 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속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기존 차량용 네트워크 중 가장 빠른 플렉스레이가 64개의 ECU를 스타 형태로 연결했을 때 이펙티브 스루풋을 환산해보면 0.3Mbps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을 이용했기 때문에 64개를 링으로 연결하더라도 기존 플렉스레이 대비 5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은 플렉스레이는 스타 형태이기 때문에 스위치 및 배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고 저희는 오로지 ECU들만 쭉 링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능을 확인하였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결과가 재미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알테라 FPGA 보드를 이용해서 데모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데모는 이제 또 RC카 데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RC카는 간단한 RC카가 아니라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연구실에서 직접 자동차 모형을 공수를 해와서 이것을 이제 제어하는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 기계과 데모에서는 이 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차가 4개의 바퀴의 스티어링과 스피드를 모두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계과에서는 이 차를 제어하고 차체 역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컴퓨팅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는 알테라 FPGA 보드 3개만 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 컴퓨팅 시스템을 제거하고 저희가 알테라 FPGA 보드 3개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는 D1 SoC 보드 하나와 D0 나노 SoC 보드 2개를 썼고요. 요 3개는 이렇게 링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저로부터 날아오는 RF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링 네트워크에 계속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 차체의 상태도 센싱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차를 운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작돼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지금 이더넷 패킷이 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제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차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폴트 톨러런스 피처가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코어 A 프로세서에서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읽어오는데 저희는 걔네들을 고의로 32비트 데이터 내에 2비트를 고의로 뒤집어서 보내주도록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폴트 톨러런스 피처가 없으면 코어 A가 읽어드리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모두 깨져 있기 때문에 오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러 코렉팅 코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2비트 오류는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1 SoC 보드에 이 스위치를 올리면 그 에러 코렉팅 코드 디코더를 디액티베이트 시키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올릴 경우 차가 오동작해서 급발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고요.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2비트씩 에러는 계속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폴트 톨러런트 피처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제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손가락으로 이거를 하면은 전진 후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
PCH 디코더가 디액티베이트 됐기 때문에 코어 A로 가는 데이터가 깨져 있고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원천 기술들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는 지금 IEEE 저널에 서밋해서 리뷰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데는 결국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프로토타이핑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알테라 FPGA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